도시의 복잡하고 시끄러운 소음에서 벗어나 청정한 자연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독특한 문화를 탐험해 보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1000개의 섬의 나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는 희귀한 야생동물과 울창한 식생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하얀 연기를 내뿜는 장엄한 화산들로 인해 웅장하고 경이로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300개가 넘는 소수 민족이 살고 있으며 각기 다른 풍습, 전통, 예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낯선 사람과 함께하는 독특한 축제에 참여하거나 구운 뱀고기 같은 이색적인 음식을 맛보고 활기찬 밤문화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할 때는 혼전 동거나 친밀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인도네시아의 가장 특이한 18가지 사실을 함께 알아봅시다. 10개움, 낯선 사람과 함께하는 친밀 축제.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축제 중 하나로 꼽히는 봄폰 축제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낯선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행사로 신으로부터 행운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이 축제는 1년에 8번 자바섬의 신성한 산 구능 케무쿠스 사원에서 열리며 수천 명의 순례자와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샘물에서 몸을 씻어 정화한 뒤 배우자가 아닌 낯선 사람을 찾아 친밀한 의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사람과 35일 동안 7회 연속 의식을 완수해야 하므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합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사업가들로 이 행위가 번영과 성공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이 독특한 풍습 덕분에 구능 케무쿠스는 사랑의 언덕이라고도 불리며 산 정상의 이슬람 사원을 중심으로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행운과 부를 얻기 위해 참여합니다. 여러분은 이 특이한 축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18. 혼전 친밀 행위 및 동거 금지법. 이렇게 자유로운 축제가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 형법은 혼호의 친밀 행위와 동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혼자가 혼의 관계를 맺을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혼 커플이 함께 살 경우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인도네시아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며 미혼자 간의 동거 역시 금지됩니다. CNN에 따르면 이 법은 이미 통과되었으나 시행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해 3년 후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낙태 역시 불법입니다. 간통의 경우 고발이 접수되어야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결혼한 사람의 경우 배우자가 직접 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 인구가 많은 아체 에어체 지방에서는 샤리아 이슬람 율법과 시행되어 도박, 간통, 음주, 동성간 행위 등에 대해 공개적인 채찍형이 내려집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처벌은 점점 더 자주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고통으로 인해 쓰러지기도 합니다. 2021년에는 이웃의 신고로 동성행위를 한 두 남성이 71대의 채찍형을 받았고 한 남녀는 함께 있는 것이 발각되어 각각 20대의 채찍형을 받았습니다. 2022년 초에는 간통 혐의로 한 여성이 100대의 채찍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법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17. 인도네시아의 죽은 자와 함께 사는 독특한 풍습. 인도네시아의 웨탄 술라웨시 섬 토라자 지역에는 죽은 자와 함께 산다라는 독특한 장례 풍습이 존재합니다. 토라자 사람들은 죽음을 단순히 다른 세계로의 이동으로 여기며 죽은 이가 여전히 가족의 삶 속에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세상을 떠나도 즉시 매장하지 않고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집안에 모셔둡니다. 시신은 포르말린과 약초로 방부 처리된 뒤 청화 장신구, 귀중품으로 장식된 관에 안치됩니다. 이 관은 집 안이나 동굴에 보관되며 가족들은 정기적으로 찾아가 대화를 나누고 음식이나 선물을 바칩니다. 매년 토라자 사람들은 람부소로라는 성대한 장례 의식을 열어 고인을 저 세상으로 배웅합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 관을 열고 시신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힌 뒤 마을을 돌며 행진합니다. 이후 시신은 다시 관에 넣어 동굴이나 가족 묘에 안치됩니다. 이 죽은 자와 함께 사는 풍습은 외부인에게는 다소 섬뜩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토라자인들에게는 조상에 대한 존경과 내세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는 문화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16. 인도네시아의 밤문화. 전반적으로 자카르타의 밤문화는 고급스러운 오락거리로 평가받으며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블로우피쉬와 드래곤플라이 같은 유명 바와 클럽이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관광지의 밤문화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업소나 유흥가가 존재합니다. 인도네시아 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풍기문란 또는 도덕에 반하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이러한 구역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단속을 시행해 왔습니다. 과거 자카르타는 악명 높은 유흥지였던 캬리조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공식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소개나 클럽 유흥업소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활동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해외 매체 걸스 히븐스에 따르면 현재 자카르타는 여전히 세 곳의 주요 유흥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남자카르타 블록 M 지역에 자란 파라테한, Y 리틀 도쿄 리틀 토쿄로 알려진 메라와이, 북자카르타에 자란 판게란, 자야카르타. 이 세 지역은 여전히 일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 인도네시아에서의 음주 금지.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가진 동남아시아 국가 인도네시아는 주류의 판매 및 소비에 대해 엄격한 규제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이해하는 것은 관광객이나 외국인 거주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대다수 국민은 이슬람교를 신봉하며 차서 샤리아 이슬람 율법법가 사회규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샤리아법에 따라 알코올 섭취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제한되거나 전면 금지된 곳이 많습니다. 주류는 주로 허가받은 주류 판매점, 호텔, 관광 리조트 등 특정 장소에서만 판매되며 구매 시 신분증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1인당 구매 가능한 양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변, 공원,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대부분 금지되어 있으므로 관광객들은 현지 문화를 존중하며 이러한 장소에서 음주를 피해야 합니다. 14. 인도네시아의 신비로운 푸른 눈의 부족.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운 부톤 섬에는 광활한 열대림과 웅장한 산맥 속에 자리 잡은 하늘색 눈을 가진 신비로운 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톤족 뷰던 퓨플으로 불리며 그들의 푸른 눈은 관광객과 과학자 모두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톤족의 푸른 눈은 바르덴부르크 증후군 더블 와덴부르크 신드롬이라는 희귀한 유전 질환 때문입니다. 이 증후군은 피부, 눈, 머리카락의 색소 형성에 영향을 주어 푸른색 또는 회청색 눈, 그리고 흰색 혹은 밝은 금발 머리를 가지게 합니다. 이 증후군은 드문 질환이지만 부톤족의 건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농사, 여업 등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며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부톤족의 푸른 눈은 이제 부톤섬의 상징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세계 각지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뿐 아니라 푸른 눈의 부족이 가진 신비로움과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하지만 바르덴부르크 증후군은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푸른 눈을 가진 부톤족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족 내 소수의 아이들만이 이러한 눈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의 푸른 눈의 부족은 자연의 다양성과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며 문화 보존과 전통의 가치를 지켜야 함을 일깨워주는 존재입니다. 13. 인도네시아는 코모도 왕도마 뱀의 고향. 세계 최대의 군도로 알려진 인도네시아는 청정한 열대섬과 다양한 문화로 유명할 뿐 아니라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서식하는 거대한 도마뱀 코모도 왕도마뱀 코모도 드라곤의 고향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도마뱀은 주로 코모도, 린차, 플로레스, 길리 모탕 섬에 서식하며 길이는 최대 3m, 무게는 150kg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도마뱀입니다. 두꺼운 비늘 피부와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민첩한 움직임을 가진 이 파충류는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사슴, 멧돼지, 물소 등 다양한 먹이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은 강한 독을 가지고 있어 먹이를 몇 시간 만에 마비시키거나 죽일 수 있습니다. 육식성인 만큼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코모도 국립공원 코모도 내셔널 파크는 이러한 거대한 도마뱀을 직접 관찰하고 배우기 위해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방문객들은 숲을 탐험하거나 동굴을 탐사하며 코모도 왕도마뱀이 자연 서식지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의 개체수는 과거보다 증가했지만 여전히 IUCN 적색 목록에서 취약종 vulnerable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도마뱀인 코모도 왕도마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12. 여성과의 거리 유지.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로 관광객은 현지의 관습을 존중해야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중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여성과의 거리 유지입니다. 이슬람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남성이 여성에게 예의를 갖추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양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손잡기나 뺨에 입맞추는 인사 등은 이곳에서는 삼가야 합니다. 나이가 많은 여성을 만났을 때 그들은 손을 내밀며 인사를 건네는데 손을 가볍게 잡아 자신의 이마에 대는 것이 예의입니다. 지인의 집이 아닌 곳에서 미혼 남녀가 함께 묵을 경우 별도의 숙소를 사용하거나 관계를 호텔 주인에게 알려야 불미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성과 만났을 때는 악수를 먼저 청하지 말고 미소와 고개 끄덕임으로 인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성이 먼저 손을 내민다면 오른손으로 가볍게 악수해야 합니다. 대화할 때 여성, 특히 젊은 여성과의 지속적인 눈맞춤은 무례하거나 불쾌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사원이나 보수적인 지역을 방문할 때는 어깨와 무릎이 가려지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노출이 심한 옷은 삼가야 합니다. 친밀한 제스처 뽕, 뺨 키스, 어깨에 손을 두는 행위 등 또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아닌 이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을 독특하고 이색적인 인도네시아 음식. 인도네시아의 음식 문화는 언제나 방문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 나라의 요리는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며 조리법뿐 아니라 음식을 즐기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여줍니다. 인도네시아 요리의 핵심은 향신료로 다양한 향신료가 새로운 맛을 창조해내며 독특한 풍미를 만듭니다. 하지만 맛있고 매력적인 음식들 사이에는 재료나 조리 방식이 특이해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이거나 기이한 요리로 여겨지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바섬에서는 사테 비아왁이라는 구운 도마뱀꼬치 요리가 인기입니다. 도마뱀 고기를 꼬치에 꿰어 바삭하게 구운 뒤 매운 땅콩 소스를 얹어 먹습니다. 현지인들은 이 고기가 피부 질환이나 천식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술라웨시 북부에서는 박쥐 요리 파니키가 유명합니다. 현지인들은 야생 박쥐를 잡아 코코넛 밀크, 고추, 강한 향신료로 조리해 특유의 냄새를 없앱니다. 구워 먹거나 꼬치로 먹기도 하며 천식과 알레르기에 좋다고 여겨집니다. 말루쿠나 파푸아 등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으로 가면 사고벌레 유랏사구 요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고나무나 코코넛 나무에서 채취한 유충구로 만든 이 요리는 현지에서는 생으로 먹는 것을 선호하지만 구워 먹거나 삶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매운 생선 소스와 함께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자카르타 거리에서는 사테 울라 사테 유랄, 즉 뱀꼬치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일부 노점상은 호브라 고기를 사용하며 샬롯 달콤한 간장, 매운 땅콩 소스와 함께 제공합니다. 현지 전통주의 꿀을 섞어 마시는 것도 인기 있으며 남성들은 이것이 활력에 좋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재료나 조리법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전통적인 식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특별한 요리들을 시도해보고 싶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10. 인도네시아 여성의 3분의 1이 학대를 경험. 인도네시아 정부가 실시한 전국적인 여성 대상 폭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 사이 여성의 약 33%가 일생 중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학력 여성과 도시지역 거주 여성이 폭력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의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여성인권 옹호단체 연합이 발표한 독립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거리, 대중교통, 직장, 교육기관 등 공공장소에서도 성희롱과 괴롭힘을 자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인도네시아 전역의 다양한 지역에서 62인천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여성의 60% 이상이 언어적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절반 이상이 16세 이전에 성희롱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9. 인도네시아의 신비로운 화산 제사의식. 인도네시아 동자바의 장엄한 브로모 화산 마운트 브로모에서는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야드냐 카사다 축제 야두오드냐 카사다 페스티벌가 열립니다. 이 축제는 힌두 탱게르드 탱걸족의 전통 신앙에서 유래된 자연의 힘에 대한 감사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축제의 기원은 로로 안탱, 샤로로 안탱과 조코 세거 조코 세게라는 왕족 부부의 전설에서 비롯됩니다. 아이가 없던 두 사람은 브로모 화산의 신에게 자녀를 간청했고 신은 25명의 자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5번째 아이 케수마가 태어난 후 부부는 약속을 어기고 희생을 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화산신은 격렬한 폭발로 그들을 벌했습니다.
이후 탱게르족은 신의 분노를 달래고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매년 음력 6월 보름날 희생 제사 의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탱게르족은 산 아래 마을에서 정상까지 올라가 과일, 꽃, 채소, 가축 등을 신에게 바칠 제물로 가져옵니다. 정상의 분화구 가장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신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 제물들을 화산 속 깊은 크레이터로 던집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제물들을 그물로 건져내어 가져가기도 합니다. 야드냐 가사다 축제는 브로모 화산이 생명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의식은 풍요로운 수확, 건강,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8.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구걸 현상.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특히 틱톡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구걸, 온라인 베깅 현상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사용해 시청자들의 동정을 유도하고 금전적 후원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이 받은 돈이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일부 개인이나 단체가 이를 사익을 위해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동전이나 음식을 구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단지 SNS에 불쌍한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진흙을 온몸에 뒤집어 쓰는 영상이 유행하며 일부 노년 여성들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후원을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콘텐츠를 착취 행위로 간주하고 단속을 강화 플랫폼 측에 해당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구걸은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돈을 버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그들의 건강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실제 어려움에 처한 사람과 사기 목적의 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워 시민들은 점점 기부와 후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7.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군도 국가. 인도네시아가 군도의 나라 알치페라고 네이션로 불리는 이유는 그 지리적 위치와 지형 때문입니다. 육지 면적만으로 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14번째로 큰 나라이지만 바다 면적을 포함하면 7번째로 큰 나라로 올라섭니다.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면 수천 개의 아름답고 환상적인 섬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섬의 개수는 아직 아무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해 일부 작은 섬들이 만조때 잠기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장엄한 화산, 광활한 열대우림, 청정한 해변, 그리고 뜨거운 사막 지대까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지형을 자랑합니다. 덕분에 등산, 트레킹, 스쿠버 다이빙 등 자연을 사랑하는 여행자들에게 이상적인 목적지로 꼽힙니다. 과거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섬이 7,500개라고 발표했지만 인도네시아의 한 기관이 3년간 조사한 결과는 10만.36개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CIA는 시토의 중호 8억의 인도네시아 국립항공우주연구소는 2002년에 18.33개 섬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여행의 또 다른 매력은 섬 하나만 건너가도 언어, 음식, 문화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거대한 문화의 용광로로 각 섬과 민족마다 고유한 전통 축제연 음식이 존재해 전 세계 관광객들을 매료시키는 독특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6번 히잡, 인도네시아 여성의 필수 아이템. 인도네시아에서 머리 스카프 히잡는 단순한 패션이 아닌 문화적, 종교적 상징입니다. 인도네시아 여성들에게 히잡은 일상복의 중요한 일부로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들이 가장 많이 착용하는 히잡은 쉬폰, 실크, 부드러운 면 소재로 만들어지며 다양한 색상과 스타일로 꾸며집니다. 히잡을 착용함으로써 여성들은 머리, 목, 가슴을 가리고 알라에 대한 존경과 이슬람 율법에 대한 순종을 표현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힌두교 의식에서도 머리를 덮지 않는 행위는 신과 어른에 대한 무례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종교 행사 중에는 머리 스카프나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과도한 신체 접촉을 피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과의 포옹이나 손잡기 같은 행위는 자제하며 이는 상호 존중과 품위를 지키기 위한 전통적인 예절로 여겨집니다. 대신 공손한 언어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화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더 올바른 행동입니다. 조 8번 결혼한 남자. 인도네시아 서자바 마자랭카 출신의 칸칸은 61세의 농부로 현재 치푼두이 마을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며 여동생은 반둥반둥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한 유튜버에게 공개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 영상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고 여러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기자들의 끈질긴 요청 끝에 결국 그의 사연을 직접 전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15번 결혼했으며 그중 40번만 종교사무소에 공식 등록, 나머지는 전통 의식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칸은 재혼할 때 이전에 아내들과 이혼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 여성은 이혼을 원치 않아 동시에 여러 아내를 두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17번의 결혼이지만 실제로 결혼한 여성은 76명으로 일부 여성과는 3번 4번 재결혼하기도 했습니다. 자녀의 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가장 긴 결혼은 14년, 가장 짧은 결혼은 단 일주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14세 때 자신보다 2살 많은 여성과 첫 결혼을 했습니다. 왜 만나는 여성마다 결혼하느냐는 질문에 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연인으로만 남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계가 한 달 혹은 일주일만 지속되더라도 항상 결혼의 형태로 존중을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특별한 남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4. 인도네시아는 100종 이상의 멸종위기 동물의 고향. 인도네시아는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는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동물들의 낙원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 심각한 멸종 위기 단계에 처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으로는 수마트라 호랑이, 수마트라 코뿔소, 코모도 왕토마뱀, 오랑우탄, 아노 아사맛, 세계에서 가장 작은 들소, 수컷 공작 바다거북, 타르시우스 원숭이 등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지구 육지 면적의 단 1%만 차지하고 있음에도 열대우림에는 세계 식물종의 10%, 포유류의 12%, 조류의 17%라서가 서식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천연의 보고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00종이 넘는 동물이 멸종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생물 다양성 보전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서식지 파괴입니다. 무분별한 벌목, 자원 채취, 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많은 동물들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숲이 파괴되면 동물들은 먹이, 은신처, 번식지를 모두 잃게 됩니다. 또한 밀렵 역시 인도네시아 야생동물에게 큰 위협입니다. 고기, 가죽, 호바, 술, 애완용으로 동물이 불법 사냥되며 야생동물 불법 거래는 이러한 밀렵 행위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후변화도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강수량 변화, 극단적인 기후현상 등은 여러 동물들의 서식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이 멸종하면 생태계와 인류 모두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생물 다양성의 감소는 물의 질, 토양의 건강, 기후균형을 무너뜨리며 인간은 중요한 자연자원과 문화 관광적 가치를 잃게 됩니다. 3. 세계에서 가장 큰 꽃, 인도네시아의 자랑. 인도네시아의 울창한 열대우림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신비로운 꽃, 라플레시아 아놀디, 라플레시아 아놀디가 숨어 있습니다. 시체꽃 콥스 플라워로 불리는 이 식물은 거대한 크기와 강렬한 악취로 유명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꽃으로 인도네시아를 대표합니다. 라플레시아는 일반적인 식물과는 전혀 다릅니다. 뿌리, 줄기, 잎, 광합성 기관이 전혀 없으며 기생식물로서 다른 식물에부터 물과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성숙한 라플레시아는 지름이 1m, 무게가 최대 11kg에 달할 정도로 커집니다. 꽃잎은 두껍고 거칠며 붉은빛 혹은 갈색 바탕에 흰 점이 있는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꽃이 진정 유명한 이유는 바로 썩은 고기 냄새와 같은 강한 악취입니다. 이 냄새는 단순한 특징이 아니라 파리와 딱정벌레 같은 곤충을 유인해 수분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서식지 파괴와 남획으로 인해 라플레시아 아놀디는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꽃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그 독특한 아름다움 때문만이 아니라 열대우림 생태계의 균형과 과학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라플레시아는 열대우림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과학 연구와 생태 보전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랑우탄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나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보르너 섬 외에도 오랑우탄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곳은 수마트라 섬과 인도네시아령 보르너 이타 칼리만탄입니다. 현재 오랑우탄은 세 가지 종으로 구분됩니다. 보르너 오랑우탄, 보니안 오랑우탄, 수마트라 오랑우탄, 수마트란 오랑우탄, 그리고 타파눌리 오랑우탄, 타파누리 오랑우탄입니다. 인도네시아 보르너 지역에서 오랑우탄을 관찰하기 가장 좋은 국립공원은
탄중 푸팅 국립공원, 탄중 푸팅 내셔널 파크, 쿠타이 국립공원, 쿠타이 내셔널 파크, 그리고 구농 팔롱 국립공원, 구농 파롱 내셔널 파크입니다. 이 세 국립공원 모두 인도네시아 보르너 지역에 위치하며 세계 오랑우탄 개체수의 4분의 3 이상이 이곳 숲에 서식하고 있어 그야말로 오랑우탄의 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두 종의 오랑우탄을 보려면 수마트라 섬으로 가야 합니다. 수마트라 오랑우탄은 구농 르우서 국립공원, 구농 르우서 내셔널 파크에서 볼 수 있는데 다양한 트레킹 코스가 있지만 반드시 현지 가이드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한편 타파눌리 오랑우탄은 토바 호수 남쪽 남타파눌리 지역의 매우 좁은 구역에서만 서식합니다. 보르너 지역은 동남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오랑우탄의 천적이 적기 때문에 이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1. 장엄한 화산의 나라 인도네시아. 팔레스타인은 수많은 문화와 종교가 만나는 땅으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 세계 종교의 공통된 성지 홀리랜드로 여겨집니다. 먼저 유대교에서 팔레스타인은 하나님이 족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즉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고향으로 여겨집니다. 예루살렘에는 한때 두 개의 위대한 성전 템플이 있었으며 이곳은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신성한 장소로 간주됩니다. 기독교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삶, 고난, 부활의 무대로 봅니다. 특히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제루살렘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순례를 위해 찾는 가장 거룩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의 예수 탄생 교회 Church of the Nativity와 성묘 교회 Church of the Holy Sepulchre는 예수의 생애와 유산을 기리는 대표적인 성지입니다. 이슬람교에서도 팔레스타인은 대체 불가능한 신앙적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알-악사 모스크, 알-악사 모케는 메카와 메디나에 이어 세 번째로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집니다. 무슬림들은 이곳이 예언자 무함마드가 천상으로 대인 팔레스타인의 상징 올리브나무를 이용해 돈을 버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그들의 건강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실제 어려움에 처한 사람과 사기 목적의 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워 시민들은 점점 올리브나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올리브나무는 팔레스타인의 시골 풍경에서 가장 중심적인 존재로 평화의 상징이자 이 땅과 사람들의 깊은 유대 관계를 나타냅니다. 올리브나무의 평균 수명은 할베이 고택 600년에 이르며 드물게는 3000년 이상 자라는 나무도 있습니다. 이 오래된 나무들은